톨스토이 대표 단편산 일리아스의 행복. 바시키르의 가장 큰 도시 우파에는 일리아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일리아스는 1년 전 결혼을 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약간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재산이라고 해봐야 고작 암말 7마리와 암소 2마리 그리고 20마리 양이 전부였다. 하지만 일리아스는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다.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들판에 나가서 전보다 몇 배 더 열심히 일을 했다. 그의 아내도 남편 못지않게 부지런히 일을 했다. 덕분에 일리아스의 재산은 해마다 점점 늘어났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36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일리아스의 머리도 희끗희끗해졌지만 대신에 일리아스는 나라 안에서 소문난 부자가 되었다. 말이 200마리, 소가 50마리, 그리고 양은 무려 1200마리나 되었다. 수많은 남자 일꾼들이 말대를 지켰고 수많은 여자 일꾼들은 말젖을 짜서 버터와 치즈를 만들거나 쿠미스를 만들었다. 일리아스는 정말로 엄청난 부자야. 그의 집에는 무엇이든지 다 있어서 저 정도로 부자라면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을 거야. 이웃 사람들은 누구나 일리아스를 부러워했다. 이런 소문이 점점 퍼져서 나중에는 권세가 높은 사람들도 일리아스를 소문으로 알게 되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일리아스와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를 궁리하였다. 그래서 먼 곳에서 일리아스를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었다. 일리아스는 그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여 맛있는 음식으로 환대하였다. 신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사람을 누구나 똑같이 대접하였으며 쿠미스와 차로 융숭하게 대접하였다. 그리고 항상 양을 잡아서 식사를 대접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양 대신 소를 잡아 대접했다. 그런데 일리아스에게는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다. 두 아들은 집안 형편이 어려울 때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일을 했다. 하지만 부자가 되자 차츰 난폭해지고 방탕해졌다. 결국 큰 아들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다. 또한 둘째 아들은 콧대가 엄청 세고 건방진 여자와 결혼해서 아내의 말만 들으며 아버지의 말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일리아스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떼어주고 따로 살게 하였다.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많이 떼어주고 막내딸도 시집을 보내고 나니 일리아스의 재산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게다가 베란간 양떼들이 병에 걸려 죽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가뭄마저 들어서 겨울이 되기도 전에 가축들에게 먹일 풀이 떨어졌다. 그래서 많은 소와 말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 또한 엎치되 덮친 격으로 키로키스의 마적단에게 얼마 남지 않은 말들까지 모조리 빼앗기고 말았다. 일리아스의 재산은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몸도 늙고 쇠약해져서 전처럼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일리아스는 어느덧 이른이 되었다. 이제는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천막을 씌운 마차도, 말 한 장도, 항상 깔고 앉았던 비단 양탕자도 모두 팔아버리고는 끝내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것이다. 언제 그런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가난뱅이가 되어버렸다. 일리아스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모피로 된 외투 한 벌과 장화 한 켤레, 양가죽 반장, 그리고 함께 늙고 온 아내 셰마가 전부였다. 둘째 아들은 이미 먼 곳으로 떠나버렸고 시집간 막내딸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죽고 말았다. 그래서 늙고 가난해진 일리아스 부부에게는 의지할 사람마저 아무도 없게 되었다. 결국 일리아스는 아내와 함께 종살이를 하기로 결심했다. 말년에 비참하게 된 일리아스를 동정한 이웃들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준 것이다. 그는 이웃에 사는 무하메트 샤프라는 사람이었다.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웃의 불쌍한 노인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게다가 일리아스가 부자로 살 때 이웃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정성껏 대했기 때문에 이 부부를 더욱 돕고 싶어 했다. 무하메트 샤프는 일리아스에게 말했다. 일리아스, 부인과 함께 우리 집에 와서 살도록 하십시오. 우리 밭에는 힘이 허락하는 만큼만 일하고 겨울에는 가축들도 좀 돌봐주세요. 그리고 쉐마 아주머니는 말젓을 좀 짜주세요. 가끔 버터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두 분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걱정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일리아스는 아내와 함께 무하메트 샤프의 집에서 일했다.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또 나이가 있어서 처음에는 좀 힘이 들었으나 차츰 일이 익숙해지면서 견딜만 했다. 부부는 정성을 다하여 무하메트 샤프를 도왔다. 무하메트 샤프는 이들 부부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옛날에 그처럼 잘 살던 일들이 남의 집에서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가엾게 생각되었다. 어느 날이었다. 먼 곳에 살고 있는 무하메트 샤프의 친척들이 놀러 왔다. 이들 중에는 돼지고기를 금하는 이슬람교를 믿는 뮬라가 함께 왔기 때문에 식사 대접은 양을 잡아서 하기로 하였다. 일리아스는 재빨리 양을 잡아 요리를 하여 손님들 앞에 갖다 놓았다. 손님들은 요리 솜씨를 칭찬하며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또 차와 쿠미스를 마시며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었다. 바닥에는 비단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그들은 모두 쇠털로 만든 푹신한 의자에 기대어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이야기를 마친 일리아스가 그들이 앉아있는 창문 밖을 지나가게 되었다. 무하메트 샤프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일리아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방금 저 창밖을 지나가는 노인을 보았소. 손님 중 한 사람이 대답했다. 네, 잠깐 보았습니다만 왜 그 노인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라도 있습니까? 손님은 의아한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물론 있지요. 저 사람이 이 부근에서 제일 부자였던 일리아스라고 하는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손님들은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며 말했다. 아, 물론 들어본 적이 있지요. 만나본 적은 없지만 굉장한 부자여서 전국 어디에나 그 소문이 퍼져 있었지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로 살던 일리아스가 지금 알거지가 되어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아내도 함께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인생이란 마치 수레바퀴처럼 돌고 돈다고 하더니 어떤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가던 사람이 다시 위로 올라가고 올라갔던 사람이 다시 내려가고 아마도 인생은 그렇게 바뀌는 모양입니다. 저렇게 나이가 많은 노인이 일해야 한다니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러자 무하메트 샤프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저들 부부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손님이 말했다. 저 노인하고 잠시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뒤 주인은 큰 소리로 불렀다. 할아버지, 여기서 오셔서 쿠미스 한 잔 드세요. 할머니도 오십시오. 잠시 후 일리아스는 늙은 아내와 함께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한 후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린 후 입구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일리아스의 부인은 여자들만 따로 머무는 방으로 가기 위해 커튼 뒤로 들어갔다. 일리아스에게 손님이 술을 권하자 그는 공손히 술잔을 받아 잠시 기도를 드린 후 술잔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저희들을 보니 옛날에 잘 사시던 때가 생각나시나요? 그래서 괴롭지 않으십니까? 옛날엔 그토록 잘 사셨는데 지금은 너무나 비참하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일리아스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와서 옛날엔 행복했는데 지금은 불행하다느니 하고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손님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지 않을 테니 제 아내를 불러서 물어보십시오. 아내는 솔직한 사람이라 자기가